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찬성 반대로 나눠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 토론 맞수.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요. 앞으로 그 대형마트에 이어서 복합 쇼핑몰도 월 2회의 휴무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데, 이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규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규제에 찬성 입장인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합 쇼핑몰 의무 휴무 규제에 반대 입장이시죠?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무 휴무 규제.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그 규제 패키지 법안이 최근 발의됐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연구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시죠. 예, 지난 9월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상권 보호 및 그 대중소기업의 유통 상승 발전을 위해서 대형마트 및 복합 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그다음에 행정 제재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패키지 법안으로 한 내용입니다. 예. 이 법안 안에는 지자체장이 필요시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에 대한 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뭐 출점을 원천 봉쇄한다든가 의무 휴업 등을 통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네, 모색해 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 일단 뭐 백훈 위원님은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죠? 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현재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16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기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해서 2년의 기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네,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한 부분과 과거 또 대형마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춘환 교수님께서는 반대하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이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골목상권과 그 전통시장의 경쟁 상대가 복합쇼핑몰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서 주말에 고객들이 이용하는 점포고요. 네.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이용하던 점포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경쟁이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골목상권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복합쇼핑몰가 있다면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네, 사실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규제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그 집 앞에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가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합 쇼핑몰, 뭐 대형마트까지 다 두루두루 이용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그 타겟 뭐 소비층이랄까요? 이런 그 층들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토론을 쟁점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입점,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를 부르느냐. 정부나 여당에서 복합 쇼핑몰 규제안을 내놓는다는 것을 보면 주변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대기업들이 복합 쇼핑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골목 상권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정리된 거 있으십니까? 예, 현재 지금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100여 개 정도가 지금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중에서 대기업 3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한 47% 정도를,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은 실제 해외와는 다르게 7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도심 상권에 아하. 실질적으로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상권 자체에 대해서 실제 거기에 있는 고객층들을 흡수하는 효과를 갖고 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 빨대 효과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던 몇몇 분들을 보면은 그 5km에서 10km 사이에 실제 발생했던 상권이 존재했던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18개월 정도의 매출의 감소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복합 쇼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상권의 임대료 상승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에 따른 기본적인 중소상인과의 경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기존 상권에 대한 소상공인들을 퇴출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으십니까? 네, 그 빨대 효과가 존재한다면 최근에 나온 중소기업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 예. 5km 이내에 있는 대부분의 점포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빨대 효과가 보인다면 그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네, 특정 구간인 아까 5에서 7km, 7에서 10km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연구원에서의 보고서에 보면 1에서 10km 전체의 매출액의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지 빨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외부에서 많은 고객이 유입되다 보니까 유입되는 교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복합 쇼핑몰만 이용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경우에는 그 주변 점포도 이용하는데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에 복합 쇼핑몰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규제를 한다면 새로운 업태에 대한 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뒤처지면서 외국계 기업에 오히려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아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다른 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도심에 있는 것과 외곽에 있는 것 좀 분류를 해보자고요.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보고서에는 그게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일단은 먼저 주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거 먼저 살펴보자고요. 여주, 뭐 파주, 이제 하남 이런 데는 외곽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을 가끔 가는 그런 편인데 주변 전체 상권이 함께 발달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 도시 외곽에 대한 그 복합 쇼핑몰의 진입은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아하.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의 이 부분인 거고. 아,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예, 그거는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기존 상권에 기본적으로 복합 쇼핑몰이 진입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하.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또 도심권에 지금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 구도심에 대한 상권 자체가 아예 붕괴되거나 아하, 예, 아예 예. 폐실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포커싱에 대한 문제인 거지. 예. 기본적으로 시 외곽에서의 복합 쇼핑몰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도시 재생 기능이나 예.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심 내부에 들어와 예. 있는 기존 상권을 지금 폐해시키는 복합 쇼핑몰에 대한 진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김포 한강 신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파주 쇼핑몰 또 이전서부터 있던 김포 또 그 아울렛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복합 쇼핑몰 형태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 그리고 또 구도심 이런 데를 보면 확실히 그 파주 같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주변의 상권들이 골고루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김포의 그 모 대기업 아울렛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김포 아울렛을 이렇게 좀 잠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울렛이라는 부분에서 도심과 이제 교외형이 나눌 수 있는데요. 예. 교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도시나 이런 개발할 때 이케아라든가 이런 복합 쇼핑이 들어왔을 때 예. 분양이나 이런 거를 급속도로 이제 많이 하게 하고 아하. 입주민들을 오히려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에 있던 이제 그 기존 도심에 돌아가는 그 대형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공동화 현상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휴일 규제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 휴일 규제가 대부분 서울에서는
일요일날 이루어지고 주말에 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중에 수요일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고객들로 일산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화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경쟁 관계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쟁 관계를 한 가지 가정이라는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점포로 이용할 수 있는 배후 상권이 없다라는 부분이 세 가지가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복합 쇼핑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군데를 규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쪽 상권을 골목 상권을 이용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골목 상권 규제나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고 내부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같이 하셨는데 일단 여주라든가 뭐 파주라든가 하남같이 시 외곽에 있는 그런 그 아울렛들 같은 경우는 그 시 자체를 이제 삶의 어떤 질들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성과 더불어서 구도심 같은데 이런 걸 만들어도 구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시고 사실상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심을 모을 수 있는 게 기존의 제조업체였다면 이제는 쇼핑몰이나 소매업체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고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매업체로서 그게 선택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재편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재편하면서 프랜차이즈나 이제 다양한 이게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도심이 생김으로 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젊은 층들의 취업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의 청년층인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취업을 많이 하거나 이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을 계속 보호해주다 보니까 보호해주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중장년층의 취업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청년 실업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규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도심에 대한 재생 혹은 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주장도 실제 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역할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가로수길이나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북촌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새로운 상권들 특히나 청년층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창출하는 그 인력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나중에 또 별도의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비정규적으로 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질의 그 근로조건이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아예 젠트리피케이션은 그냥 기정사실을 놓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을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특성에 관해서는 일각에서는 복합 쇼핑몰은 레저 시설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취급하는 물품이 골목 상권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복합 쇼핑몰이라는 말 자체는 엔터테인먼트, 영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쇼핑몰에 대한 판매 상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식, 그다음에 옷, 가방, 화장품 등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존 상권에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아니라 다 있죠. 동일하게 브랜드들이고요. 브랜드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취급 상품 자체도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구조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인데요. 저도 그 김포에 있는 아울렛에 가봤더니 그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그 특정 브랜드 대리점에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뭐 할인도 많이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애들 데리고 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복합 쇼핑몰 등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임대 점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 점포라는 부분은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복합 쇼핑몰을 하나의 업태로 보느냐, 예. 플랫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플랫폼이다. 그냥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거기서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이 영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서로 품목이나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위가 주중 고객이 대부분이고요. 예.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말 고객이 약 50%를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사실상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고 주중엔 이제 그 골목상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대기업들이 모두 그 플랫폼 안에서 대기업들이 뭐 판매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가면은 재밌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기보다 쇼핑도 할 수 있고 밥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또 뭐 실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김파울렛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네. 김파울렛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갑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애기랑 가서 해적문화를 30번 타도 3만 원이면은 충분히 놀 수 있고 예. 그 와이프가 그때 가서 같이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동산에 가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잘 되는 이유가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주말에 그걸 휴일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예. 이제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빠들은 이제 주말에 가족이 이제 오늘 어디 갈까? 아울렛이거든요. 복합 쇼핑몰 가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이나 이런 거에서 고민 없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없어지다 보면은 아빠들의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주말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일정한 능력이 없는 아빠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행복 추구권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는 사람, 소비자의 입장들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 또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비례할 텐데요. 근데 입점하는 거기에 입점하는 분들과 골목상권에서 입점하시는 분들의 창업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도 그러니까 플랫폼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도 대리점이고 예. 그래서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본사에서 지원하든 직원을 고용하든 골목상권에서 보증금을 내서 입점하든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위원님? 기본적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부분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소상공인의 생존권이라는 부분과도 또 고민을 그렇죠. 해봐야 될 문제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인식을 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생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하고 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사실은 복합 쇼핑몰 자체에 대해서 유의를 즐기거나 실질적으로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건 좋죠. 사실은. 그렇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하는데 창업 비용이 드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근데 실제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업체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점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기 입점한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영세 소상공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김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보면 사실 도시망상권이 아닙니다. 도심의 외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실제 바람이라 쐬러 갈까라는 예.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외곽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즐기고 예. 하루를 만끽하고 들어오는 예. 경우들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 도시망 상권 안에 들어와 있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들보다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실제 구도심에 있던 상권 내 소비 계층들을 예. 끌어들이는 효과만 가지고 오고 예. 결국에는 공생이 아닌 이쪽만 살아남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쟁점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 최근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규제에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 쇼핑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뭐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팝업 효과가 매우 높다라는데요. 예. 거기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가구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가구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뭐 가구의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 뭐 폐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케아 같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업체 그 외국계 기업이라 그래도 그걸 규제한다는 거는 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이케아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아마존도 들어오고 알리바바도 들어올 건데, 그때마다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구에 들어오면서 전문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케아를 규제를 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상에서 전문점이라는 카테고리가 규정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전문점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정의를 통해 가지고 예. 규제 대상으로 한다던가, 아니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뭐 정책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겠지만 이케아라서 뭐 대상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아니,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케아에 가보시면 느끼시지만 복합 쇼핑몰이잖아요. 거기서 밥도 먹고 파는 게 가구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저는 얼마 전에 상어 그 인형 사갖고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케아가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홈퍼니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홈퍼니싱이 가구 전문점이라기보다는 예. 가구에서 이제 집안을 꾸미는 게 걔네 컨셉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네, 집안을 꾸미다 보니까 복합적인 어떤 네. 쇼핑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그 복합 쇼핑몰이나 가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일하게 볼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정립되어 예.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럼 위원님은 이케아도 복합 쇼핑몰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내년에 이제 정부에서 실제 가구 전문점에 대해서 실제 영향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할 거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쟁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자, 복합 쇼핑몰 월 2일 휴업이 실행됐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실효성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가 5년 앞서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제 효과가 점점 이제 반감되는 효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학습 효과에 의해서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말에 대형마트가 쉬다 보니까 대형마트 안 가는 날이 되는 거고, 예. 그 주변에 있는 상권도 붕괴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일부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주중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중에 하는 데들이 네, 있죠. 주중에도 지역은. 하는 지자체도 옮기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업태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보안 관계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의무 휴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 상대가 온라인 골목 상권이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목 상권이라면 이게 규제가 효과가 있겠지만 예. 사실상 온라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편의점이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업태가 있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가 이제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위협으로 소매업체 8,000개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예. 대형마트급의 8,000개 정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대형마트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협의 효과가 그렇게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은 그 다른 통계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예. 의무 휴일제,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시행이 돼서 지금 5년이 좀 지났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행 초기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도 대형마트가 휴업했을 때 동네 슈퍼나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예. 그런 반응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휴일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 실질적으로 지역 상황에 몰락을 했을 때 예.
비용되는 사회적 비용 같은 경우에 대한 네. 부분은 정부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 예. 그건 결국에 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사회 안정반등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여러분 두 분께 나란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요.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 상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네, 그 골목 상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우리나라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자기 점포 갖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환을 계속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점포, 우리나라 임대 점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그 압박감 때문에 사실상 폐업률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점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마트 쪽에서도 이마트의 상생 점포처럼 본인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변 점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이마트 상생마트 같은 상생 점포 같은 이런 점포를 좀 더 많이 개발한다면 오히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상권이라는 부분에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상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체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을 한 이후에 어떤 제도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입점 전부터 사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의 사전적인 교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진정한 돈방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뤄내면 기본적으로 공존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그런 돈들을 벌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사회 안에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함께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백훈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